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순이 아주머니라 부르기도 하고 가까운 이웃들은 정순 언니라고 부르죠. 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참 부지런히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살에 결혼해 남편과 함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편은 막노동을,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며 손이 불어서 갈라질 정도로 일을 했죠. 아침 5시면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저녁 늦게까지 서서 일하다 보면 발바닥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주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어요. 그 집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그런데 30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무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집은 그 후로 남편이 제게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노후의 전부이자 남은 생을 버틸 힘이었죠. 저에겐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 아이는 아빠 없이 자랐어요. 생각해보면 그 시절 아이 마음에 얼마나 큰 구멍이 났을까요? 학교 운동회 때 다른 아이들 아빠는 다 와서 사진 찍어주고 응원해 주는데 우리 아들은 제 손만 꼭 잡고 서 있었죠.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애썼습니다. 학원비든 교복이든 먹고 싶은 거든 한 번도 안 되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휴일에도 장터 나가 떡볶이 팔면서라도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제 행복이었어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제 삶이 조금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아들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막 끝내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려 마시려고 했죠.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아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참 밝고 경쾌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기회가 왔어. 나 이번에 친구랑 카페 체인 사업을 하기로 했어. 엄마, 나 진짜 이번엔 대박 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순간같이 웃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힘든 일만 많았는데 이제 뭔가 좋은 소식이 찾아온 건가 싶었죠. 그래? 잘 됐다. 근데 자본은 있니? 제가 묻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하는데 잘 되면 바로 갚을게. 친구도 자기 집 담보로 잡기로 했거든. 나만 자금이 되면 금방 시작할 수 있어. 순간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집 담보? 제 유일한 재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남겨준 그 집. 그 집은 제 삶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걸 담보로 잡는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나 이번엔 진짜 자신 있어. 금방 갚을게. 엄마도 나 믿잖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들을 믿었죠. 하지만 믿음과 담보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집을 잃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가나? 아들 사업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건데. 가슴이 쿵쿵 뛰었고 손에 들고 있던 보리차는 식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은 계속 설득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 집은 그냥 서류만 쓰면 돼. 내가 대출 갚으면 다시 돌려줄게.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간절한데 내가 안 들어주면 아들이 상처받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건 너무 위험해 하는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그날 하늘이 참 맑았는데 제 마음속 하늘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남편 사진이 거실 장식장 위에서 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어요. 정순아, 잘 생각해라. 그 집은 내 마지막 지킴이야. 마치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조급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그저 그래 좀 더 생각해 보자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속 평범했던 오후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집과 아들과 위험이란 단어가 하루 종일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제 아들은 예전에도 한 번 크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10년 전 일이죠. 그때 아들은 주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용돈 삼아 조금씩 하더니 나중엔 빚까지 내서 투자하더군요. 제가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몇 번을 말했지만 아들은 늘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인터넷에서 공부 많이 했어. 곧 돈 불려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이 참 그땐 자랑스럽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세상은 제 생각처럼 쉽지 않더군요. 어느 날 얼굴이 잿빛이 된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숫자들이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빚이 상상도 못할 만큼 불어나 있었다는 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나 망했어. 나 이제 어떡하지?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제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빚을 갚아줬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적금이며 제가 몇 년간 모아온 통장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주었죠. 그때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대로 무너지게 할 순 없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아들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작은 가게, 온라인 판매, 또 다른 투자. 그때마다 제게 했던 말은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이번엔 잘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거라 기대하는 것. 설령 그 길이 위험해 보여도 한 번은 더 손을 잡아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시작은 그럴싸했지만 끝은 언제나 빚이었죠. 그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마치 벽에 금이 가듯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이미 약해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집을 담보로 하자니 10년 전 빚을 갚아주던 그날 다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내 전부를 걸진 않겠다. 하지만 눈앞에서 간절히 바라보는 아들을 외면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 집을 담보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이 집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모릅니다. 겨울엔 보일러를 최소로 틀고 전기세 아끼려고 불도 일찍 껐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땐
무조건 세일하는 것만 골라 담았습니다. 여행, 외식,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았죠.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제 젊음이, 제 눈물이, 제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곳입니다. 그 집마저 잃으면 저는 정말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시쯤 불을 끄고 누웠을 텐데 그날은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내 아들이 잘 되면 좋잖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 일 수도 있어 하는 목소리가 속삭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번만큼은 안 된다. 그 집은 내 마지막 보루야라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엄마니까 도와줘야지. 하지만 실패하면 나는 어디서 살지? 그 두 문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제 가슴을 마구 후벼 팠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그날따라 제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아, 내 마음은 어디로 기울었니? 주방에서 끓인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속이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 떨림이 단순히 불안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 세월의 피로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미워서도 아니고 남편이 보고 싶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지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지켜온 마지막 울타리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갈등은 그대로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늘 그렇듯 저렴한 채소와 반찬거리를 사려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박 여사였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시장통 한쪽 구석에 있는 국밥집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제 속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아들이 이번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네요. 그 말을 하자마자 박 여사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젓가락을 탁 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순아, 너 미쳤어? 집 담보 잡아줬다가 아들이 실패하면 너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해. 그 목소리에 시장 소음마저 순간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그동안 힘들게 산 거 알아서. 라고 말했지만 박 여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집은 안 돼. 그건 내 마지막 보루야. 나도 전에 친척한테 보증 잘못 섰다가 10년을 전세로 떠돌았어. 그때 진짜 죽고 싶더라. 내 마음은 알겠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안 돼. 그 말이 제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박 여사의 표정이 너무도 진지해서 제 마음속 작은 경고등이 더 선명해졌죠. 그날 저녁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잠시 상담을 드렸죠. 조심스럽게 제 사정을 이야기하니 목사님이 한참 동안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순 집사님,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손을 잡아주시며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서야
진짜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대신 짊어지면 그들은 절대 혼자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에서 들었던 박 여사의 목소리와 교회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집 담보는 절대 안 돼. 때로는 거절이 사랑이다. 두 문장이 번갈아가며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들의 간절한 부탁과 제 삶의 마지막 지킴이 사이에서 더 치열한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아들의 목소리와 친구, 목사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번갈아 울렸습니다. 결국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롱 위 작은 상자 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미소를 보자 가슴 한켠이 시리게 아려왔습니다. 사진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아들이 이번엔 꼭 잘해보고 싶다는데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만은 거절해야 할까요? 말을 내뱉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사진 위에 맺혔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치 멀리서 바람결에 실린 듯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 집 지켜요. 그래야 당신도 아들도 살아요. 그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중요한 일 앞에서는 한마디로 저를 붙잡아 주곤 했죠. 그 기억이 되살아나 순간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요, 여보. 이 집은 우리 둘이 평생 땀 흘려 모은 결실이잖아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건 지켜야겠죠. 손끝으로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그 온기가 제 손에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거실식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이상하게도 후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남편이 제게 남긴 건 이 집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이유와 용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음이 무거웠지만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죠. 아들아, 엄마는 이번에 널 도와줄 수가 없어.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엄마는 더 이상 너의 빚을 떠안지 않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모든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들의 실망과 서운함이 전해지는 듯 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국 나 안 믿는 거네. 그 한마디가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숨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럼에도 이번만큼은 이게 맞는 선택임을.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더 도와주고 싶었지만 부모로서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내어줄 순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죠. 이 집은 제 삶의 터전이고 남편과 함께 쌓아온 모든 추억입니다. 여기서 제가 단단히 서 있어야 언젠가 아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집에서 제 삶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또 다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눈물도 많았고 후회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